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매체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1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여전히 이강인을 원한다며 PSG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둔 이강인을 오는 1월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1월 임대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9골 5도움으로 팀을 4위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의 8골에 이어 라리가 득점 공동 2위에 등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재능으로 PSG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거의 없었다. 리그 1에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쿠보가 떠난다면 그 위치에서 뛸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수비 3명의 견제를 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프랑스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뷰나는 이강인은 랑스를 상대로 복잡한 활약을 펼쳤다. 경기 내내 상대 선수들에게 큰 고통을 겪었다. 3명의 랑스 선수들이 이강인을 포위하고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팬은 이강인에 대한 데이베르 마차도의 파울과 그의 팀 동료들의 위협에도 PSG 선수들은 결속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이 경기 내내 명백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동료들이 없었다라며 PSG 선수들이 왜 이강인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 150만 대형 축구 유튜버도 이강인만이 파리에서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는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방송에서 이강인이 엄청나게 좋은 킬패스를 찔러주지만 그것을 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강인만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플레이어였고 파리 생제르맹의 활력소라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 리그앙 1위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20일 기준 프랑스 리그 1에서 큰 기회를 가장 많이 창출한 선수 빅찬스 메이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풋몹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지금까지 총 11개의 기회를 창출해 가에탕 페렌과 함께 빅찬스 메이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은 도움 3개, 페렌은 5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8경기 중 11경기를 선발, 7번을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6득점 3도움이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 3위입니다. 또 득점과 도움을 합친 최다 공격 포인트도 9개로 3위입니다. 이어 팀 내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만들어준 선수도 1위는 이강인입니다. 또 PSG 팬 선정 8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골 8월, 11월까지 수상하며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희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제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 협회의 국내법과 피파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요. 피파 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